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또 벌일지 모르죠. 이낙연 요즘 왠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낙연 대표가 왠지 요즘 짜증도 많이 내는 것 같다는 그런 표정들이 언론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아마 대권과 관련해서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를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과 독대를 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2주 만에 또 독대를 했습니다. 아마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은 이미 언론에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민심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막 그런 거에 대한 논의, 또 검찰 개혁 로드맵을 논의하지만 이 검찰 개혁이란 거는 이미 개혁된 검찰을 무엇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개혁 외치는데 무엇을 어떻게 검찰개혁하겠다는 그 자체의 슬로건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뭐 수사권을 없앤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천하에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벌써 중앙수사기관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지금 헌법을 위반하면서 무소불위한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안 통할 겁니다. 29일, 그러니까 내일,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 추미애가 사표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의 표명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따로 만났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민심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 독대에서 추미애 후임 등 인적 쇄신 문제, 쇄신이라기보다 지금 이름이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은 회전문입니다. 그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 로드맵, 그것도 논의된 것으로 전했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이 이름에 29일 추 장관 사표 수리에 이어가지고 일부 부처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사태 책임지고 노영민 비서실장 조만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 임종석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격을 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1차적인 책임, 2차적인 책임, 노영민 이렇게 딱 거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 엄청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27일 어저께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대표 독대는 혼란을 초래해서 인사권자라서 사과 말씀드린다고 한 25일 갑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반은 반대하고 절반은 한쪽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과해서는 안 된다, 사과해도 좋다, 이런 기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내부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다는 것은 의외적이다. 왜 의외성이 있느냐?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내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수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례적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이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집권당 대표하고 같이 독대가 이루어졌다. 이걸 뭐로 봐야 되느냐?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일 국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를 앞두고 직전에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논의도 논의겠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검찰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의 후임을 누가 할 것이냐가 주류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고심한 흔적이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추미애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후임 법무장관의 3, 4개 부처 장관 교체 뭐 등등 인적 사항도 논의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명되는 사람으로 봐서는 회전문 인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랄까요?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풍을 마련할 그런 인사쇄신이란 거는 없고, 그냥 인사교체 정도 막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게 오히려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느니 보다 그것이 더 나을 뻔합니다. 노 실장은 8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 논란으로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들과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외숙 대통령 인사수석과 함께 유임된 바가 있었습니다. 한 친문진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노영민과 김상조 실장 두 실장이 사퇴를 내는 것이고, 또 주요 참모진의 그 사의 표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수석도 좀 한두 명 갈리고 또 이 두 실장도 바뀌는 그러한 상황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사의 표명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노 실장은 교체하더라도 개각 이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차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독대하는 자리에서 윤 총장 복귀에 대해서 대응책, 추후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매번 개혁, 검찰 개혁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검찰 개혁은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인데, 그거의 핵심은 윤석열을 어떻게 처리하고 윤석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바로 이것이겠죠. 네.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또 의결하고 본격 가동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수사권을 넘긴다,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입법을 하더라도 하위 법률이 상위 법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행정지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다 헌법에 나와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코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중앙수사기관은 검찰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선우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윽박질르는 법으로 만들어서 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 헌법에 만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가 하필이면 주말에 당초 예정이 없던 긴급회동을 한 것, 그거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 정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심상치 않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사람 간 독대가 2주 만에 이례적으로 열렸다. 또 정경심 교수의 법정 구속에 이어가지고 윤 총장 직무 복귀, 또 법원이 연이어 검찰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여권의 충격,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과 더불어 사태 수습책 막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윤 총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 총장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대표가 총리를 마친 뒤에 문 대통령과 이렇게 잇따라 주말에 회동하는 것 이게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다 급했습니다. 대통령도 급하고 이낙연도 지금 급했습니다. 이낙연은 더 심각하게 급하고 또 요즘 잦은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것. 이것은 그의 지금 현재의 입지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 또 그가 바라는 대권 고지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바로 거기에 연유가 돼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의혹을 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날 배석제 없이 만났거든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아마 의견을 나눴을 텐데 이 자리에서는 공수처 출범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을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하는 뭐 등등의 로드맵 같은 것도 논의 안 했을까요?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총장 관련 법원 결정이 나온 뒤로 당내 일부 강경파들이 윤 총장에 대해서 탄핵 비롯해서 사법부에 대한 평가까지 무질서하고 내놓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혼란이 길어지면 자칫 과거 열린 우리 당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분당 사태로 갈 조짐이 있다. 이런 때일수록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조속히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모두 얘기했던 지금 민주당은 여권은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내전의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검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흥창 팀, 또 민정라인 조국 팀, 또 뭐 기타 이재명계 등등 또 친문의 53민 그 뭐 4.0인가 5.0인가 뭐 하는 친문 그 계열의 국회의원들 등등 해서 내전의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지금 굉장히 물 밑에서 치열한 어떤 그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관측된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 후임 논의도 이루어진 것인데 이미 추 장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당대표로서 인적 쇄신을 통한 민심 수습 방안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낙연도 아주 멀찌감치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레임덕의 어떤 이 대표와 두 지지율이 상당수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큰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레임덕을 방지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갔을 겁니다.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대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에 대해서도 이례기적으로 그쪽에서도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검찰, 윤석열이 무서운 모양입니다. 윤석열이 혹시 대통령으로 어떻게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앞을 가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건 모르죠. 그건 누구도 모르죠. 이렇게 검찰 개혁이란 문제를 이렇게 꺼냈다는 것은 윤석열을 꺼냈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윤석열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윤석열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뭐 거기에는 무력화시키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을 이거 나가면 큰일인데 이걸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 칼을 대는 것을 몸에 막을 수가 없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계는 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 등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선거 전국에서 어떻게 될까? 당대표의 고심이 아마 깊어진 나머지 두 대통령과 이 두 당대표와 두 사람이 그 고심이 깊어진 고심이 두 사람을 만나게끔 한 그러한 요인이 될 걸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 국기, 태극기 이 모습은 내일 다시 새벽에 태양처럼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암흑 시간입니다. 암흑 시간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은 새롭게 펼쳐진다는 내일 새벽에 다시 펼쳐진다는 굳은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